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제는 남원 곳곳이 침수됐었죠. 어제는 전주에서 시간당 70mm가량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상가와 도로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상가 건물. 바닥에 고인 흙탕물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비가 그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지하실은 여전히 물로 가득합니다. 비가 온 뒤부터 현재까지 2시간째 양수기 2대를 동원해 물을 퍼내고 있지만 지하실 바닥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물폭탄에 하수구에 막힌 물까지 넘치면서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일이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물이 집 안으로 가게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왔겠어. 그냥 각 몇 기가 우리 갖고. 주변 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물이 막 흥건히 들어오고 우리 집도 막 계속 쓸어내고. 도로 일부 구간이 물에 잠기면서 한때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맞아, 물이 새고 넘쳐가지고 여기가 물이 흥건해가지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들 못했었어요. 어제 오후 호우경보가 내려진 전주에는 시간당 7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전주 덕진구는 강수량이 5mm에 그쳤지만 같은 시간 완산구에는 71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전주의 상가와 주택 6곳과 도로 3곳 등 모두 9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는 잠시 그쳤다가 오후부터 다시 시작돼 내일 밤까지 최고 110mm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대기가 불안정해 일부 지역에는 이번처럼 강한 국지성 호우가 내릴 수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대학 교수가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저자로 끼워 넣고 입시에 활용한 사건,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당하게 저자를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이 더 있었는데요. 전북대학교 또 다른 교수의 논문인데 연구 부정 사례에 해당하는지 또 혹시 이 논문도 입시 비리에 연루됐는지 지금 조사 중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았고 2017년 발표 국내 학술지에 실린 전북대 한 교수 논문. 논문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 제1저자가 고등학생들입니다. 교수는 충분히 그럴만했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뭐 연구재단 등재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당연히 저자예요. 그건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논문에 소속이 고등학교로 적힌 저자는 또 있는데 1저자인 고등학생들의 당시 교사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이제 계획 단계에서 코멘트를 해줬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저 이름을 넣으셨더라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 논문에 관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저도 약간 부담스러웠던. 교사 말대로라면 부정 논문일 가능성이 높은 셈. 교육부 훈령이 부당 저자 표시를 연구 부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순수하게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했는지 다른 부정이 숨어 있는지는 지금 조사 중입니다.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이 학생들과의 교수와의 관계, 미성년 중저자와 교수와의 관계,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어디에 진학을 해 이런 논문을 써서 진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요. 한 교수가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넣고 입시에 활용한 게 확인되며 전북대의 연구윤리의 민낯이 이미 드러난 상황. 연구 부정 사례가 또 드러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주택가 인근에 축산 분유로 만든 액체 비료가 무단으로 살포돼 인근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더구나 상습적으로 뿌려지고 있어서 강력한 근절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에서 불과 200m가량 떨어진 공장 부지입니다. 바닥에는 축산 분유로 만든 액비가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지난 5일 몰래 뿌려진 액비에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옆에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날이 금토일이에요. 금토일에는 창문을 못 열어놓고 살았어요. 액비는 농촌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 농가 밭 등 정해진 장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물 재배와 관련 없는 공장 등지에 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축산 분유 유입량은 계속 늘고 있지만 생산된 액비를 보관할 수 없게 되자
업체가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버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살포 당시 인근에서 위치 추적 장치를 켜놓지 않은 액비 수송 차량이 적발돼 불법 행위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 GPS는 무조건 이제 켜고 다녀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지금 GPS에 그 50도에 갔다는 그게 표시가 되어 하는데 그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처분을 하려고 지금. 축산 분뇨로 만든 액비가 무단 투기된 게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도 모두 4차례에 걸쳐 60여 톤 가량 뿌려졌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업체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장마철에 액비가 무단으로 살포돼 빗물과 함께 섞일 경우 인근 바다를 오염시키는 2차 환경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양심 없는 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문화재 시굴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일주일가량 비가 이어져 집안이 약해진 상황에서 작업을 한 데다 안전관리마저 소홀했던 게 원인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2m 깊이의 구덩이에서 문화재 조사를 하다 흙더미에 매몰됐던 근로자들입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현장에 출동했지만 한 명은 의식불명이고 다른 한 명도 다쳤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잦은 비로 집안이 약해진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발굴 현장의 안전관리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구덩이 깊이가 2.4m니까 여기서 파낸 흙은 이 굴착 지점으로부터 적어도 2.4m는 떨어진 곳에 쌓아둬야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구덩이 바로 옆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덩이 벽면이 흙더미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구덩이에 설치해야 하는 작업자 통로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경사로를 두게끔, 경사면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그 흙이 밑으로 쏟아지면서 벽면에 흙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비닐이나 흙막이도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규정을 다 지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특수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대표 A씨 등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완산학원 대규모 비리 사태, 학교 비정규직 파업까지 요즘 전북교육계는 큼지막한 이슈들이 터져나오면서 바람잘 날 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각종 현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만 남겨놓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부분입니다. 타 시도와 다르게 적용한 기준 점수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교육감은 판단의 여지가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산고는 전국에서 우수 학생을 뽑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지만 그에 맞는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성고를 한번 놓고 보죠. 여기는 도단위, 광역단위 학생 모집이거든요. 그래서 상산고는 전국 단위 학생 모집입니다. 광역단위가 70점 맞습니다. 근데 전국 단위가 10점으로 해주세요.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 하는 겁니다. 대규모 비리 사태가 터진 완산학원은 정성화 로드맵을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이사회 정성화를 위해 9월 관선 이사 파견을 시작으로 교육청의 행정 행위를 차례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교사들의 퇴출 의지도 강했습니다. 법률상 당연 무효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시효가 사실 없습니다. 부정채용에는 시효가 없어요. 2차 총파업이 예고된 학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단 교섭의 한계는 있지만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군산중앙고와 익산 남성고 등 광역단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중히 예우해서 전환 신청을 수용하고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의 첫 번째 사업인 육상 태양광 1구역의 사업자가 결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 사업의 10%는 주민 투자로 이루어지고 참여 주민은 연 7%의 수익을 보장받게 됩니다. 또 지역 기업의 참여를 보장했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동측의 육상 태양광 1구역 예정지 1,476억 원을 들여 9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전체 사업비의 10%인 147억 원이 주민 투자금이라는 점입니다. 투자에 참여한 주민은 연 7%의 수익을 보장받게 됩니다. 지난 5월 새만금 민관협의회 결정에 따른 겁니다. 지역 주민은 이제 10% PF에 참여하시도록 돼 있고 그 형태는 채권형으로 참여하시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새만금개발공사는 이 컨소시엄과 다음 달 13일까지 우선 협상을 진행한 뒤 최종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컨소시엄은 사업을 시행할 SPC를 설립하고 내년에 투자 주민을 모집해 사업을 착공하게 됩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이익 가운데 일부가 주민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새만금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컨소시엄은 전체 사업비의 40%인 457억 원을 지역 기업에 맡기기로 했고 전체 기자재의 93%를 지역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대한 태양광 기자재 업체의 신규 투자, 증설 투자, 특히 우리 지역에 있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전북으로의 이전. 이번 사업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방향과 효과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가 마을버스를 운영하려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전주시는 15대의 마을버스 구입비와 운영비 등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심 외곽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완주군과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고 직영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일단 관련 조례안을 보류했습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적자폭을 줄이려면 마을버스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개선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사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송 의장의 변호인은 송 의장 측이 받은 650만 원은 여행사가 13명의 여행 경비를 50만 원씩 할인해 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고 1,000유로도 가이드가 써야 할 여행 경비를 송 의장에게 준 것일 뿐 뇌물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의원들의 동유럽 해외 연수를 앞두고 일정을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 씨에게 우리 돈 650만 원과 1,000유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산고등학교 학부모 3명이 김승환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상산고 평가 과정에서 기준 점수와 사회 통합 전형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교육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교육감이 국회에서 상산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대에 진학한다고 한 발언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